물상론 명조풀이 해설 을목일간 네 번째 명조는 부부의 인연만 맺으면 만사가 편안한 명조입니다. 1991년 양력 5월 15일 14시 40분에 태어난 여자분으로 사주는 신미, 계사, 을유, 개미입니다. 꽃나무인 을목일간인데 원국에 목과 화가 한 개씩이라서 약합니다. 원국에서 목이 강해지는 방법으로 연지와 시지, 미토는 을목일간의 뿌리인 묘목과 해묘미로 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 강해지는 방법으로 원국의 낮 시간이 3개라서 연간 신금은 병화를 끌어올 수 있고 계수는 무토를 끌어와서 무게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만 맺으면 배우자 궁의 유금이 월지 사화와 사유축이 되면서 재인 축토를 끌어올 뿐만 아니라 계수가 강해져서 재인 무토를 끌어오므로 부부의 인연만 맺으면 만사가 편안한 명조입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연지 미토가 약화되어 2대1 충이 해소되면서 시지 미토와의 충비충으로 배우자 궁의 사유축이란 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은 명조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부부의 인연만 맺으면 일지 유금이 사유축으로 관이 되면서 재인 축토를 끌어와서 재물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유축은 입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교육에 종사할 경우에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꽃나무와 같다. 꽃나무는 정원에 심어져 꽃을 피워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목과 화가 약하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목과 화의 운이 오거나 목과 화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 더욱 편안하다. 을목일간은 꽃나무입니다. 화초인데요. 넝쿨식물이나 저층 건물로도 보기도 합니다. 꽃나무인 을목은 정원에 심어져야 집안 사람의 보호를 받고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으므로 가정 또는 집안과 인연이 깊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명예를 높이거나 집안의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꽃나무는 뿌리를 내릴 작은 땅인 정원, 특히 기토가 필요합니다. 재해에 해당하는 토가 없으면 결실이 약합니다. 꽃나무는 전지과일인 금으로 다듬어 줄 경우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세부터 46세 사이에 본인에게 필요한 목과 화의 운이 온다.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는 방송, 예술, 종교, 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것과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7세부터인 갑오대운의 갑목과 오화, 17세부터인 을미대운의 을목, 27세부터인 병신대운의 병화, 37세부터인 정유대운의 정화가 옵니다. 이 시기에 본인에게 필요한 목과 화의 운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원래 국적과 전공이 둘이고 대학을 2번 다니며 하는 일도 둘인 명조이다. 그렇지만 외국 국적을 지니지 않고 해외와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고 설사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해로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46세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와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부부의 인연만 맺으면 만사가 편안한 명조이다. 을목일간이 뿌리 내리는 국가자리인 연지 미토가 2개이고 해묘미를 이루는 해수의 천간인 2개의 인성 계수가 2개일 뿐만 아니라 터전인 2개의 무토를 끌어오므로 국적과 전공이 둘인 명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목은 축토보다는 미토에 뿌리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미토는 해묘미로 해수를 끌어오면서 자신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적이 둘인 명조이므로 해외와 인연 맺을 개연성이 있는데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연지 미토가 약화되면서 시지 미토와의 충미충으로 배우자 궁의 사유축이란 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인연을 맺기 쉽지 않고 설사 인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해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관에 해당하는 금운이 오는 46세인 정유대운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와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배우자 궁의 유금은 월지 사화와 사유축으로 관을 이루고
대운에서 오는 유금은 정화로 인해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므로 교육과 인연 맺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7세 이후에 크게 재물을 모으고 57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특히 47세 이후에 배우자로 인하여 크게 재물을 모은다. 47세 이후인 무술대운에 재인 무토가 와서 무게합이 되면서 을목일간이 재로 취함으로 크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은 무토에 구멍을 내므로 단독으로 무토를 재로 취할 수 없습니다. 간목이나 그 뿌리인 인목이 있거나 무기압으로 약해졌을 경우에 하나여 무토를 재물로서 취할 수 있습니다. 57세 이후인 기해대운은 자갈인 사유축에 의해 뿌리내린 학문에 해당하는 간목을 끌어오는 기토가 실제로 와서 재로 취하면서 해술한 뿌리를 지녀서 강해진 계수가 무토를 끌어와서 무기합으로 재를 취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47세 이후인 무술대운은 배우자궁의 유금에 의한 사유축의 생을 받아서 계수가 강해져야 무기합을 오래 유지하면서 재로 취함으로 배우자로 인하여 크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다음은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오대운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 원국의 관에 해당하는 금이 강한데 겁재 간목이 와서 을목일간이 등락개갑하는 시기입니다. 겁재 간목이 자갈인 사유축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튼튼히 내리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목이 간목을 등락개갑하는 시기에 학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을미대운입니다.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는 진학하지 못하고 두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렇지만 재수하거나 반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실은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견 을목이 와서 을을로 얽히면서 미토가 3개가 되면서 3대1의 충미충으로 사유축이 안 되어서 대학에 해당하는 간목이 튼튼히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첫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는 진학하지 못하고 두 번째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을미대운은 26세까지라서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실은 약합니다. 여기서 을미대운이 21세나 22세에 끝나고 다음 대운으로 바뀌게 된다면 재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26세까지 대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수를 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견의 뿌리인 해묘미의 미토로 인한 축미충으로 사유축이 안 되므로 여명의 비겁들이 다니는 대학인 여자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대학은 여명의 비겁들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강한 비거분이나 비겁이 강한데 관성이 약한 경우에는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을목의 뿌리가 해묘미인데요. 이러한 해묘미는 을목일간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비견의 뿌리이기도 하죠. 다음은 병신대운입니다. 해외와 인연만 맺지 않으면 편안하다.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병화가 와서 을목일간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 연간 신금과 병신합으로 사라지고 인진사에 작용을 하는 신금이 오므로 해와 인연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어야 두 개의 미토가 두 개인 계수의 뿌리인 두 개의 해수를 끌어와서 안정된 인진사에 작용을 하면서 간목의 뿌리인 인목을 끌어와서 을목일간이 타고 오를 수 있으므로 해와 인연만 맺지 않으면 편안하며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수가 두 개가 되면서 인진사의 작용이 안정된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죠. 다음은 정유대운입니다. 입에서 빛이 나는 시기이므로 말하는 것마다 명예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한다. 관이자 입에 해당하는 유금이 정화와 함께 와서 입에서 빛이 나는 시기이므로 말하는 것마다 명예가 됩니다. 이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유지한다면 배우자궁의 유금은 사유축이 되는데
유금이 추가로 온다고 사유축이 깨지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오는 유금은 사회적 활동에 따른 조직생활이나 명예에 해당합니다. 정화가 오면서 연간 신금이 끌어오는 병화와 병정 갈등을 하므로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술대운입니다. 크게 재물을 모은다. 특히 중국에 관한 사항이나 넓은 땅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된다. 재인 무토가 무기합이 되면서 지지로 재인 술토가 오므로 크게 재물을 모으는데 인신사에 작용을 하는 해수의 천간인 계수와 무기합이 되면서 재로 취함으로 특히 중국에 관한 사항이나 넓은 땅을 통하여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천간과 지지로 재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큰 재물로 보았죠.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밖은 인신사회의 개념이 들어가므로 중국은 인신사회와 관련된 토, 특히 무토에 해당합니다. 해수의 천간인 계수와 무기합파가 되는 것을 중국에 관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해대운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첫 번째로 인신사에 작용을 하는 해수가 재인 미토와 해묘미로 목이 되는데 미토가 두 개라서 해묘미가 안 되어 재인 미토가 유지되고 재인 기토가 자간인 사유축으로 인해 인신사에 작용을 하는 인목의 천간인 간목을 끌어오므로 해외 부동산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은 해외를 의미하는 병정 갈등 또는 인신사의 작용과 관련된 목으로 인해 재가 되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정립한목, 인해한목, 해묘미 목구, 인호술 화국, 묘유층 등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경자대운입니다. 비록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명예를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특히 자식에 의하여 명예를 높인다. 관인경금과 을경합이 되므로 명예를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자리인 시지 미토가 인성인 시간 계수의 생을 받는 해묘미가 되면서 을목일간의 뿌리 또는 비견이 되면서 관을 감당하게 되므로 자식에 의하여 명예를 높이게 됩니다. 이때 경금이란 관이 오고 비견 해묘미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들과 딸 모두에 해당하는 자식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자리인 시주가 근원자리인 연주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인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자식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근원자리인 연지 미토가 자식자리인 시지 미토에도 있죠. 또한 자식자리인 시간 계수는 을목일간의 인성입니다. 이러한 인성인 계수의 뿌리인 해수가 해묘미가 되죠. 해묘미는 을목일간의 뿌리이죠. 을목일간과 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묘미의 천간은 을목이고 을목은 경자대운의 관인 경금과 을경합의 관계이죠. 따라서 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자 명주에서 관은 나이 들어서 아들에 해당하죠. 따라서 딸과 아들 모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꽃나무와 같다. 꽃나무는 정원에 심어져 꽃을 피워 집안을 아름답게 한다. 정원은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정만 이루면 만사가 편안하다. 다만 일찍 해외와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 궁의 유금이 사유축이 되면서 재인 축토를 끌어올 뿐만 아니라 인성인 계수가 강해지면서 재인 무토를 끌어오므로 가정만 이루면 만사가 편안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전공하던 교육과 인연 맺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 사람의 교육인 유아 초등교육이나 문학계통의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일생이 편안한 명조이다. 해묘미의 미토와 축미충의 관계인 입에 해당하는 사유축을 통해서 인성인 계수가 강해지면서 재인 무토를 끌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 사람의 교육인 유아 초등교육이나 사유축의 생을 받는 계수가 무토를 끌어와서 가상의 화인 무게합파가 되므로 문학계통의 교육과 인연 맺을 경우 일생이 편안한 명조입니다. 이때 천간에 화가 없어서 연간 신금이 병화를 끌어오면 계수가 가리므로
개수가 무토를 끌어와서 무게아파를 이루면 병화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학은 픽션을 창작하는 것이므로 가상의 화인 무게아파에 해당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좋은 사람과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된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에는 명예와 재물이 높아진다. 목과 화가 약하므로 이러한 것과 인연을 지닌 사람이 인연이다.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는 방송, 예술, 종교정신,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것과 인연을 지닌 사람이 인연이다. 배우자 궁의 관인 유금이 관의 입장에서 사화라는 관을 지니고 해묘미란 재를 지니고 있어서 명예와 재물이 높은 좋은 사람과 인연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여자입니다. 배우자 궁에 관에 해당하는 유금이 있는데요. 이 유금이 바로 남편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남편 유금은 월지사화라는 관, 즉 명예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시지미터가 을목일간의 뿔이 묘목과 시간 계수의 뿔이 해수와 해묘미를 이룹니다. 해묘미는 목국이죠. 남편인 유금 입장에서 목은 바로 재물입니다. 해묘미는 큰 재물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명예와 재물이 높은 남편과 인연 맺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천간에 신금이란 관이 있습니다. 관인 연간 신금으로 보더라도 월간 계수가 무게아파로 관이 되고 연지미터가 해묘미로 재가 되므로 명예와 재물이 높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 궁의 유금이 사유축으로 관이 되면서 재인 축토를 끌어오므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에 명예가 재물이 높아집니다. 재인 축토가 생기면서 사유축으로 관이 되니까 명예가 되죠.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에는 재물이 없으니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사유축의 천간인 연간신금이 병화를 끌어오더라도 재물과 관계되지 못하므로 주식에는 재물이 없으니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사유축에 의한 화인데 일반적으로 병화를 의미합니다. 입에 해당하는 유금은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며 입이 여러 개인 것은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뜻합니다. 즉 여러 사람의 권리에 해당하는 유금을 표현하는 화에 해당하는 수단이 바로 주식인 것입니다. 또한 사유축에 의한 화나 금이나 토가 재가 될 때 주식을 통해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나 음식에 관한 사항에도 재물이 없다. 비견의 뿌리인 해묘미의 미토로 인한 축미충으로 사유축이 안 되어서 재인 축토를 끌어오지 못하므로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일에는 재물이 없습니다. 또한 입에 해당하는 사유축이 생해주는 계수의 뿌리인 해수가 해묘미로 되면 재인 미토가 사라지므로 음식에 관한 사항에도 재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비견들이 먹고 강해지는 것이므로 입인 사유축과 관련된 인성으로 봅니다. 사유축이 말로 작용하는 것은 비겁의 요소가 없으나 음식 사업은 비겁들이 먹게 되므로 비겁이 있는 명조는 재물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은 사유축에 의한 수, 특히 계수가 재물이 되는 경우에 인연 맺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축을 이루는 사화의 천간인 정화가 임수를 끌어와서 재가 되거나 사유축이 생해주는 계수의 뿌리인 해수가 해묘미의 형태가 되면서 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는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병화와 정화의 뿌리인 낮시간 사화가 두 개의 미토가 끌어오는 밤시간인 두 개의 해수와 사해충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화가 사유축으로 두 개의 계수를 생해주면 무토를 끌어와서 무게아파가 되면서 재로 취하므로 수와 관련된 화에 해당하는 관광, 호텔, 레저에 관한 사항과 인연 맺을 경우에는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광, 호텔, 레저는 수와 관련된 화입니다. 무게아파, 정의만목, 병신합수, 임수위에 뜬 병화, 사해충, 자호충, 병화와 정화의 뿌리인 사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관광, 호텔, 레저에 해당하는 병화와 정화의 뿌린 사화가 인신사의 작용을 가속시키는 경우
재물이 없으니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특수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적이 둘인 명조이므로 해외와 인연 맺을 개연성이 있는데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에는 연지 미토가 약화되어 2대1 충이 해소되면서 시지 미토와의 충미충으로 자갈인 사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외 유학 대신 진학하는 학교인 특수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인 을미대우는 미토가 3개가 되는데 특수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3개의 미토가 인신사에 작용을 하는 해수를 끌어와서 사회충이 되면서 사유축이 안 되므로 특수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한 고등학교는 해외 유학 대신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공부에 불리한 운에서는 특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좋고 좋은 운이라면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은 일반고와는 다른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이므로 해외를 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와 인연 맺지 않는 것이 좋은 명조는 특수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